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요사이 총선 전망을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추대되었다든지, 하여튼 누가 불출마를 해야 된다든지, 중진은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든지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총선 전략이 과연 사람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총선을 통해서 정책을 낼 텐데, 그 정책을 보고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최근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정책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공약을 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쓴 김대중 칼럼,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은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내건다면은 좌우는 물론 중도에도 어필할 것.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되면,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석 되면 민주주의 아닌 국회 토제 시작된다라는 요지입니다. 김대중 전 주필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제안은 제2호 안건인데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전면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현역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인데, 김대중 전 주필은 특히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지 비서실 체제의 감축 등이 들어있지 않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공천 잘했다고 국회 의석 많이 얻는 것 아니고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어떤 미래를 내보이는가에 보다 비중을 두는 그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에서 공천에 목을 매지 말고 정책과 노선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람을 보고 찍지 말고 정책을 보고 찍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전 주필은 이어서 시중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를 내걸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상황인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되어 있는 야당의 절대 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국회의 특권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세게 한번 경쟁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화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벌려온 장기표 씨입니다. 장기표 씨가 최근에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기표 씨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파렴치할 정도다. 연봉이 1억 5,500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데 국민소득 대비로는 최고다. 죄 짓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김남국처럼 잠적해가지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강욱, 이재명, 노웅래 등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연봉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일은 꼴찌 수준으로 못한다. 서울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봉 대비 의회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7개 나라 중에서 26등에 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 자료 발간 및 의원 정책 홍보비, 업무 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의원 차량 유류비, 의원 차량 유지비 등 셀 수도 없고 중복되는 특권도 허다하다. 그뿐 아니다. 설과 추석엔 400여만 원씩 휴가비가 나가고 강원도 고성의 국회 수련원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사용하는 특권을 누린다. 해외 시찰비도 연간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만 하면은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까지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아닌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회의원이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돈을 어디에 쓰겠나? 재선을 위한 자기 선거운동에 쓴다. 정치 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힘든 이유이다. 장기표 씨의 고발은 계속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이 2, 3명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 3명에 보좌진이 1명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 명당 고정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봉, 의정활동비, 지원비, 보좌진 급여를 합해 한 해 8억 원이 넘는다. 이건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권 폐지 운동을 시작하니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다선 국회의원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을 누리냐며 발끈하더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가겠다고 하니 경찰이 막았었다. 월급을 400만 원으로 줄이고 1억 원이 넘는 의정활동 지원비를 폐지하고 보좌진은 3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의원 300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딱 7명만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라. 이게 우리 의원들 수준이다. 이런 장기 표시를 국민의힘이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모시든지 해가지고 전면에 국회 독재 타도하자, 국회 특권 내려놓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이걸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주제로 삼으면은 국민의힘이 이길까요? 민주당이 이길까요? 정책 승부를 한번 해보자는 김대중 전 주필의 생각과 장기표 씨의 최근 운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 보고 찍는 정치에서, 사람 보고 찍는 선거에서 정책 보고 찍는 선거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된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